아까 저 말씀 중에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의식의 기운이, 인자가 인간의 정을 받아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인자가 그 인간의 정을 받는 순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잉태하는 순간이라든지 태어나는 순간이라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참 어렵다. 무엇이냐 하면, 이 의식이 발생될 때는, 이 수박 같은 가엔, 이래 같은 이 속에 수박씨에 씨가 있죠? 씨가 있는데, 자기의 이 씨가 존재함으로 해서 그 옆에 하나의 구조를 통해서 자기를 항상 의식하거든. 근데 여기에 있는 껍질이 싹 벗겨지고 감싸고 있던 껍질이 벗어져버리면은 자기의 의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 의식은 잠들어버린다는 것이지. 잠재해버린다는 것이지. 그런데 잠재해버리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새로운,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힘이 하나의 컴퓨터 어떤 구조, 결정된 하나의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런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씨앗이라는 것은, 그 씨앗 속에는 호박 가거, 자신을 나게 했던 가거를 전부 다 거기 씨앗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그 열매가 있을 때는 껍질이 깨지기 전에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껍질이 깨져버리고 났을 때는 그 의식은 잠재해버려요. 그 의식은 호출되지 않고 잠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 속에 이어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물 속에 이어도 차운 줄을 모르고 그때는 무감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의식이 잠재해버렸으니까. 잠들었으니까. 의식이 정지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의식이 정지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초공기판을 뭐라면 요리 뺑뺑 돌아간다든가 네코드 판을 하나의 네코드 위에 해서 바늘을 올렸을 땐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없는 이 책상 위에 놔놓고 감투를 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나거든. 그렇게 비유해도 됩니다. 하나의 책상 위에 놨을 때 그 입력된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다. 정지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인자는 매우 순수합니다. 아까 껍질에 있는 것보다 진기라고 했죠. 이 인자는 진기의 결정체다. 조물주는 하나의 완전한 100%의 진기로 인하여 난다. 진기 속에서 난다. 조물주는 진기로 100%의 진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결국 생명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그 뜻에 의해서 그 환경과 바탕에서 나타나고 있는 뜻에 의해서 이 인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인자가 생기는데 이 인자 자체는 아주 순수한 하나의 기운에 불과해요. 영체도 기운이고 그렇잖아. 기운인데 이 기운이 결국 하나의 물질, 그러니까 그 성질, 그러한 바탕, 그와 맞는 성질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기를 통해서도 인간의 몸속으로 주입될 수 있고 물을 통해서도 주입될 수 있고 음식을 통해서도 주입될 수 있고 어떤 방향은 그 몸속으로 주입된다는 것이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요. 그때 인간은 결국 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는 정이 있다는 것이요. 이 정과 결합함으로 해서 생명의 근원체가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잉태되는 것이요. 잉태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내한테 묻지 말고 이제 가면 책 같은 거 보니까 그걸 1개월에 어떻게 되고 2개월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은 거기에서 관찰하면은 쉽다는 것이지. 처음에는 하나의 핏덩어리거든. 핏덩어리 비슷하거든. 무슨 핏덩어리야 살덩어리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차츰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레님 그러면 정자 자체는 모두 생명 인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글쎄, 모든 정자가. 인자를 가지고 있다, 없다, 이건 말 못하겠어요. 많은 정자가 나오지만도 그 중에서 인자가 없는 정자는 다 죽어버리니까. 이 정자 속에서 하나의 정은 인자가 없는 이 생명 인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 부하가 안 돼. 죽어. 생명의 인자가 없는 정은 어학상으로 보면은 뭐 정자가 난자 결합을 했을 때만 글쎄, 그러니까네. 그렇다면은 모든 게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쉽게 말해서 결합하는 것만이 생명을 내 이런 소리를 여기서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한번 남자의 호르몬 섭취에 그 정자를 축소해갖고 그걸 한번 다른 남자와 결합을 시켜보라고. 다 생명이 부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의 지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하나의 인자가 거기에 해석될 때는 그 생명시 안에서 이 해석이 되면은 거기에 싹이 나는 것이고, 이 땅 속에는 호박이 열릴 수 있는 모든 원인들도 있고, 이 수박이 열릴 수도 원인이 있는데, 그 기운들이 거의 다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호박씨가 떨어지면 호박으로 그 기운이 호박한테 가서 붙게 되고, 그 수박씨가 떨어지면 수박에 가서 붙게 되거든? 그런 거 아니야? 거기 있는 기운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정자는 그 기운에 비유하면 되는 것이야. 거기 땅속에 있는 식물이 부화하는 과정이나, 또 인간이 부화하는 과정이나 그 과정은 다른 동물이 부화하는 과정이나 같이 우리는 같은 상태로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인자는 기체지만은 정자는 고체 아니냐? 그지? 그리고 쉽게 말해서 식물을 보고 뜨면은 씨앗은 고체지만은 씨앗을 부화시키는 것은 기체거든.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생명의 인자는 남자 몸에만 들어가네요. 그렇지, 난 잘 모르겠다.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다. 근데 의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되, 그냥, 정자가 난자 만나서 수로만 굉장히 빨리 가는데, 제일 빨리 간 그 정자만, 만나서 그렇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것도 다. 나는 아직 과학에서 생명에 대해서 비밀을 못 밝힌 줄 알고 있어요. 생명의 비밀을 갖다가 못 밝힌 줄 아는데, 무엇인 놈의 쥐가, 보니까 현미경을 감찰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래 하겠지. 그걸 설명한 것인데, 거기에 하나의 인자가 해석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건 그들이 모르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면 사람의 인자하고 동물의 인자하고는 기운이 매우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내를 들어가 사람하고 있지도 않는 게 있지만 동물하고 만약에 일이 됐을 때 그것도 자식이 낳는 엄청난, 만약에 사람하고 닮은 원숭이가 사람의 인자를 받아가 낳다면 그거는 창조주는 굉장히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법을 현명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 쉽게 내가 말하지. 하나의 어떤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오염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는 오염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탕이 가지고 있는 거. 이 근본은, 바탕 근본을 변화시킨다. 이런 원리도 존재한다는 것이요. 아니, 그럼 원숭이의 정자를, 여자의 남자를 만나게 했을 때 원숭이의 기운을 받고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그것이 있을 수 없다 소리만 할 수가 없지. 여자의 생리를 현상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인어 같은 건 말만 믿고, 인어 같은 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동물의 인자도 인간의 정을 구해서 거기에 해석을 시키면
인간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을 닮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지금 서로 DNA가 다르니까, 유전인자가 다르니까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가, 안 한가. 쉽게 말해서, 유전인자가 다르니까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해괴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 인자의 힘이 강할 때, 그 바탕이 거부를 해도 그 바탕에 뿌리를 내릴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뭐 공을 낳고 원숭이를 낳았다는 그런 데는 없지. 어떤 경우에 자, 있지 않아요. 곰의 하나의, 쉽게 말해서, 곰의 인자가 사람의 바탕에 떨어지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렇게는 여러분들, 그럴 때, 사람의 바탕에 나올 때는 이 법칙의 세계라는 매우 허술하거든. 이 상관관계가, 삼각관계가 있고, 상생상극의 원리가 있어. 그렇게, 이 서로 상생의 원리가 같을 때는 같이 합류되고, 이 상극일 때는 이 서로 밀어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좋아하는 원리에 합당할 때는, 좋아하게 될 때는 그 서로가 합쳐진다, 질 수 있다. 그 상생의 원리가 거기에서 발생될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상극의 원리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질문 자체가 무엇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서로 기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 싶은 거는 동물의 기운하고 사람의 기운하고는 차이가 나게 그렇지. 법칙으로 만들어 놓지. 그렇지. 그게 이제 계단이 있지. 예. 계단이 식물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과 일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이 죽어비면은, 이 동물 같은 건 죽으면 거기에 의식이 그대로, 참 그 기운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의식이 없으니까 못 빠져나가고 그대로 기운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 의식이 없을 때는 그 기운이 그 물체 속에 존재할 수가 있거든. 그지?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이 빠져나가지만은, 의식이 없을 때는 그 기운이 그걸 잠재할 수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개고기를 계속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개고기를 물으면 그 개고기 속에 있는 기운이 점점 사람의 몸에 쌓이게 된다, 이게야. 그럴 때 그 사람은 습성이나 그 사람의 성질이 개가 가진 성질과 매우 흡사한 성질이 해석되게 돼. 거기에서 노출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것은 무엇이냐? 그 기운이 커서.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하나에 죽었을 때 이 의식이 하나의 생명체가 죽었을 때 그 의식은 하나의 개에 가까운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자, 그 속에 있는 하나의 기운은 개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개로 날 수도 있다. 이게 인연법이지. 기운으로는 그렇게 가능한데, 현상적으로 사람하고 동물과 만나서 나온 어떤 생명체는 지구가 생긴 일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상상은 전부 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가능하다.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없다 해서 부인하셔는 안 되고,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만 꼭 그것을 믿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창조주께서는 지금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고, 내가 요지는 모르고 계속 대답을 하는데, 뭘 질문하는 거고, 도대체. 저는 그 기운을 아니, 기운인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했거든요. 기운이 망하면, 인간의 기운이 망하면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게 완전히 망하면 식물로도 변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 영혼 자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식이 너무 망해버리면 그 영혼 자체, 인자가 좀 파괴될 수 있는데, 씨앗 자체가 죽어버리면은, 거기에서는 하나의 호박씨를 갖다 놨고, 그 호박씨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부패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는 호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러나, 그 호박씨는 없어졌지만, 그 기운이, 그 속에 있던 기운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야. 기운이 나빠져서 흘려난다, 합해져야지 그 생명체가 되는데,
만일은 개의 정자가 그 사람을 여자의 남자. 그게 이제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극이냐 상생이냐. 상생 그 성질이 서로 상극이 없을 때는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생 상극의 원리를 낸다는 것은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있고 합쳐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운을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만 관찰해야 되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보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생 상극의 원리가 있는데 상생 상극의 원리일 때는 서로 밀어내고 서로가 싸우게 되지만 또 상극의 원리가 없는 곳에는 서로 합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험을 통해 봐야 확실한 대답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 그 봐야 알지. 안 보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치가 있는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합쳐질 수 있는 길도 있고 상극의 상극의 원인을 가지고도 있고 상생의 참 원인을 가지고도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우리가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그건 난 안 봤으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안 봤으니까 보고다. 그렇게 나거다. 어떻게 맞느냐 이러거다. 내가 가서 보고 이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난 것이다. 근데 아까 저 대화 중에 아까 질문 중에서요. 뭘 묻는다고? 부분 중에 한데.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이 망해서 원숭이로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체 속에 되는 그 근본의 변화, 그걸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네. 원숭이로도 날 수 있고 돼지로도 날 수 있고 개로도 날 수 있는데 질문을 멋있는 놈의 질문을 뭘 했는고 내가 모르니까 흉설수설하지. 예, 그건 그만하고요. 인간의 뇌와 그 마음과 그 의식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개하고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개가 사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만이 대답할 수 있다. 개와 사람이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개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기운이,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하나의 상생 쪽에 기우는가, 상극 쪽에 기우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말을 못하겠다. 이리 대답하는 것이고, 단 하나, 인간의 기운이 망해서, 개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하나의 기운의 조화이지, 하나의 현상은 하나의 기운을 생산해내고, 기운은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기운도 존재하고, 현상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 만약에 현상이 없다면 기운이 날 곳이 없고, 그 기운이 없다면 현상이 번식될 곳이 없고, 현상이 없다면 그 기운을 얻을 곳이 없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나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좋은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는 좋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혼을 만들어낸다. 좋은 기운을 몸에 모아서, 좋은 삶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내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야.